미국이 기술 패권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세계 정상회 전략적 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연쇄 양자 다자 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봐야 될 부분, 곧 있으면 백악관에서 연방기관과 행정 글로벌 산업까지 포함하는 포스트 양자암호 행정명령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어쩐지 제가 살펴보니까 이 두 기사를 보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는 양자암호 시대가 어쩌면 외교적인 쇼가 아니라 이 PQC 전환 정책과 연계시켜 봤을 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양자 시장을 가지고 전략적인 움직임 상당히 심상치가 않다. 이걸 유추해서 살펴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양자 시장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 글로벌 기술 표준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이 기회를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가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즉 미국이 글로벌 보안과 기술 패권의 기준을 설정한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양자 컴퓨터 세계가 기존의 암호 체계가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 있는 이 시대가 머지않았다라고 보는데, 정부가 산업 전반의 계약과 검증 프로젝트 이 수혜를 직접적으로 노릴 수 있는 이 플랜까지 그려보면서 과연 이 기업의 정부의 수혜는 누가 될 것인가까지 우리는 연결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과연 트럼프 정부가 그리는 그림과 이 양자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기업의 수혜가 어느 기업에 가장 많이 갈지, 그리고 이 두 기업을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왜 그런지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체적인 연결고리를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있었던 양자 소식부터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가 차익 실현 매물로 출회하게 되면서 2.1% 정도 상승을 했죠. 차익 실현 매물로 주가는 약간은 하락 출발했지만 트럼프 양자 컴퓨팅 국가 행동 계획에 대한 이 기대 심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자 컴퓨팅의 대표 기업 아이온큐의 소폭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리게팅 컴퓨팅, D-Wave, 퀀텀까지 하락 출발한 이후에 소폭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양자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가운데 놓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이는 힌트를 하나씩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내일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한다라고 하죠. 연쇄 양자 다자 회담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핵심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자, 이번 8개월 만에 취임 이후에 8개월 만에 성과를 강조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럼 그 첫 마디의 메시지, 전 세계에서 미국의 힘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강한 힘을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 양자가 한가운데 놓이게 되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 트럼프는 미국의 힘이 중심이 모이고 있다라고 전쟁과 분쟁 종식에 대한 성과를 한번 강조를 하고, 이 글로벌 기관들의 세계 질서가 훼손이 있다라고 건설적인 비전을 제시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게 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서 왜 양자랑 엮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미국 행정부가 PQC라고 해가지고 행정명령을 준비한다라고 앞서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랑 엮여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지금 유엔 총회에서 외교적 우위를 미국이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미국의 강한 힘, 기술 중심의 우위를 내세울 거예요. 그러면 기술을 언급을 하게 되면 이 정책의 정당화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술 산업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게 뭡니까? 양자죠. 그러면 미국의 최근에 백악관을 중심으로 양자 보안 행정명령을 준비를 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글로벌 기업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AI 시대 전환에 맞서서 PQC 전환 압력을 속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유추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단순히 트럼프가 정치 이벤트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강조하는 게
중심이죠. 중심 토픽에서 거기에서 우리 미국은 이 보안과 국가 전력의 중심에 있는 회사야, 정부야. 그러면서 그걸 권력을 뭘로 한다? 기술 패권에 대한 강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양자시장까지 넘어올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를 봤을 때 최근에 백악관이 양자보안 행정명령을 줍니다. 이 내용들도 보시게 되면은 NIST 지난 시간에 양자 기업이 탄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NIST라고 했죠. 이게 행정 통과의 관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PQC라고 해서 이게 가속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적용 범위는 전환 로드맵과 민간 계약 협체, 국가기관 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유엔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이것이 직접적인 수혜로 올 수 있는 연결고리가 구체적인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보시면 정리할게요. 외교를 통해서 정책, 그거를 기술로 강조를 하게 될 거고, 그것을 다시 정책으로 이어지는 산업까지 오면서 산업과 기업의 수혜로 오기 때문에 이번은 정치적, 외교적, 전방위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이 국가 패권 기술을 강조하게 될수록 자연스럽게 이게 양자시장에서도 그 수혜가 바로 맞닿을 수 있는 수혜로 올 수 있다라는 지점에 와 있다라는 걸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유엔 총회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자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카타르,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중동 국가들과 다자회담까지 하고요. 그리고 같은 날에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유럽연합까지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략적인 동맹과 계약 라인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림, 더불어서 미국이 지금 PQC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의 국가 참여를 압박하고 유도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충분히 저는 예상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 트럼프가 힘으로 찍어내리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인데, 이 유럽연합과 양자회담 개최를 통해서 미국의 양자, 이거를 당연히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참여 압박을 강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이 행정명령 있죠. 이 메커니즘을 타고 갔을 때 국가 정책을 국내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유엔 총서를 통해서, 다자회담을 통해서 기술 표준을 다른 나라에게도 이제 적용할 수 있게끔 이 큰 판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하니까 일단 뭐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들이나 양자 관련 리게팅 컴퓨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양자 기업 관련 주주들이 좀 심장이 벌렁벌렁 되기 시작할 거예요. 전 충분히 이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다. 다 자그마치 양자회담이라고 언급을 했고, 그 트럼프가 함께 감싸고 돌 중국을 배제한 나머지 기술 패권 국가들을 힘으로 찍어내리면서 그들을 당겨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라는 게 지금의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 투자자라면 이런 포인트를 조금 맞춰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양자보안 행정명령은 자연스럽게 트럼프 유엔 총회 이슈와 더불어서 글로벌 기술 표준 선점이라는 메시지를 양자 회담에서 한번 언급을 할 거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이 행정명령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이 핵심 기업에 대한 수혜는 구조적으로 딸려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한번 보자. 지금 여러분들 왜 이거를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미국 백악관이 하려고 하는 거는 양자보안 행정명령 준비를 한다고 했죠. 이게는 뭐냐면은 NIST 아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알고리즘으로 공개키, 암호, 이걸 가속화한다라는 건데, 연방기관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짠다라는 거예요. 정부 계약업체라든지 국가기관 전방에다가 이거를 다 깐다는 거야. 목적은 뭐겠어? 이 암호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암호를 무력화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 배경에는 뭡니까?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양자 개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트럼프 2기가 접어들면서 이걸 가지고 기술 패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 이 행정명령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양자 기술은 정부 차원에서 금융통신 방산까지 전방위적으로 통섭이 되게 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와 계약하는 기업은 PQC 적용이 필수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
이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딸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관문을 뚫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해외 기업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 핵심 산업에도 이 양자 기술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 행정명령이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이 사실상 국제표준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양자회담을 하는 유럽 총회, 그리고 거기에서 트럼프가 강조할 양자회담, 그러면서 국제표준을 준비하고 있는 이 행정명령의 메커니즘이 일어나서 단순히 백악관은 PQC 행정명령이 보안 강화 아니라 이 표준선도 전략을 강조를 하면서 전 세계에다가 이것을 주입시킬 가능성이 높다. 연방정부와 계약업체, 민간 핵심 산업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정부랑 계약하는 이 기업들 있죠. PQC 적용이 필수가 되는 거고요. 미국이 연방정부 조달 시장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외 기업은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되는 구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양자 컴퓨터를 왜 할까? 이것도 본질적인 문제를 던져보게 되면은 이거는 슈퍼컴퓨터 기준으로는 안전할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몇 시간 만에 이 암호를 풀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암호는 쓸모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고요. 자, 미국 정부가 움직이는 이유는 보안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다. 더불어서 기술 패권 시장에서 AI와 양자를 전략적인 기술축으로 삼아서 국제표준 시장의 우위를 점해야만이 앞으로 큰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미리 안전한 암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기관부터 민간 산업까지 단계적으로 강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유엔 총회 연설까지 하게 되는 이 기가 막힌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조금 실마리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지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미리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자 보자고요. 미리 내일에 있을 연설, 만약에 그러겠을 때 트럼프가 양자 기술을 얘기를 하면서 기술 패권의 시대가 열린다,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미리 우리가 이 수혜의 기업을 살펴보는 거예요. 직접 수혜는 뭡니까? PQC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겠죠. 당연히 미국 연방기관과 계약기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PQC 전환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이 매출의 수요는 그 수혜 기업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 기업까지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양자 기술 상용화 대비가 전략적으로 기회가 넓혀지게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보자고요. 나머지 간접세들, MS들도 있고요. 그리고 AWS, 구글까지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직접적인 수혜의 기업은 과연 누군가라고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저는 이 4기업을 뽑아왔는데요. IBM,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터, 그리고 PQ실드, 그리고 왜 비상장 기업인데요. 자, 이걸 일단 제외하고 저는 이 3기업의 미국 기업이니까 요 기업들을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요? IBM, 첫 번째 양자 하드웨어 기업 중에 또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게 IBM은 퀀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정부와 연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연구 기관과 협력을 했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와 비슷하게 쌍벽을 이루는 회사예요.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죠. 양자 하드웨어였죠. 그리고 상용화 컴퓨터 개발 쪽에 정부랑 산업용 계약 가능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하드웨어 컴퓨팅 제공을 하면서 연계 가능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거는 이 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이유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줄게요. 얘는 IBM 있죠. 얘는 상용화 수준의 IBM 퀀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PQC 알고리즘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정부가 PQC를 딱 요구한다 라고 했을 때 시험 환경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눈여겨보자라는 거고요. 정책 시장이랑 연결해서 봤을 때 연방 PQC 프로젝트 입찰에 굉장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측면으로 있어서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수혜 포인트라고 하면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PQC 테스트 검증이나 서비스 그리고 기업용 양자 솔루션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이게 기술력과 정부 연구를 통해서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온큐도 비슷한데요. 아이온큐는 상용화된 양자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얘도 제공을 하고 있고 PQC 쪽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얘는 하드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QC 관련 알고리즘 실제 컴퓨터에서 실제로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다른 기업과 대비해서 기술적으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행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얘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방산, 금융, 핵심 이런 PQC 테스트 구현을 위해서 아이온큐 장비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직접적으로 즉시 계약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온큐도 PQC 전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약 규모가 확대되고 상용화 장비로 솔루션 공급도 가능하니까 비등비등하다. 근데 약간은 서로 다른 차이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누가 조금 더 우위에 설까요? 이런 PQC와 그리고 트럼프 행정명령과 맞닿아 있는 가장 큰 가능성 기업은 저는 여기서는 IBM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다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워낙 연방기관이랑 연구기관이랑 경험이 풍부한 회사이기 때문에 즉시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산업계 계약이 거의 40%에서 50%까지 얘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매출로 땡기면 기대치가 최고 수준에 와 있을 수 있는 게 IBM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아이온큐는 어느 정도 되냐? 저는 얘가 거의 진짜 90% 이상 정도 바라보고 있고 아이온큐는 한 80% 정도 생각해요. 왜냐면 얘는 이제 하드웨어를 제공을 하죠. 산업용 PQC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데 얘도 PQC 전환 프로젝트에서 장비 활용 쪽에서는 우위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얘는 한 45%에서 50% 정도 참여 가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30%에서 35% 정도 비율을 차지하게 되면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 공급 차원에서 IBM이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IBM의 이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양대 산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좀 어깨가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저는 정리를 하면 이번 이제 유엔 총회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경우 그냥 단순히 이 양자회담 총회를 하질 않을 거란 말이죠. 가장 중심에 있는 거 기술 패권 싸움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걸 여러분들은 집중해 주셔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 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기존에 양자 관련 이제 처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양자 시장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그 정부의 수혜 기업을 따라서 그 기업들의 매출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거고요. 결국에 그것은 정부 주도로 움직여야 빠르게 시장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아이온큐나 IBM 관련 리게팅 컴퓨터까지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자 관련 기업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제가 저희 텔레그램 아래 하단에다가 링크 연결을 해드려놨으니까 아이온큐라든지 양자 관련 타점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리포트까지 저희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 관련된 내용과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렇게 딱 다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요것들 저희 반의 리포트를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니까 오늘 증시가 어땠고 지금 시장의 낙수 효과는 어땠으니까 내가 투자 포인트를 좀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걸 좀 방향성을 알려드립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168달러 이후에 큰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지 찍고 반등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스닥 분위기가 좋습니다. 큰 기업들, 양자 기업 중에 대표 기업까지 다 올려놓고 아이온큐까지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이온큐도 마찬가지로 70달러에서 마감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저점 깨트리지 않고 계속 상방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 지점에서는
저항을 생각하는 게 맞지만 워낙 이 양자 시장이 뜨겁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해 주신다면 이게 돌파를 했을 때 $100 부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유를 저희가 상세하게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방향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테슬라, 엔비디아, 나머지 양자 관련들 조금 도움 받고 싶고 리포트까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 링크 걸어드렸으니까 그거 들어와 오셔서 보시면 돼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좋은 내용들은 많이 담아놨으니까 저희만의 견해로 리포트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보시고요.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내일 양자 튀어오른다 라고 하면은 저 생각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